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펀드 인베스트먼트 솔리시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저희 이민가의 미국 투자이민 최고의 전문가이시죠? 네, 차재용 이사님을 모시고 미국 투자이민 성공 비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이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 미국 투자이민의 핵심적인 요소로 첫 번째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선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민 수속 대행회사 선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투자금 마련 및 투자금 출처 서류 준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투자금 및 투자금 출처 서류 준비가 남아 있는데, 사실 이제 투자 이민을 진행하려면 뭐 투자자금 마련하는 건 당연한 거고 투자금을 이렇게 현금으로 마련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네, 당연히 투자이민은 이제 투자금 준비가 가능하시니까 하시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투자이민에 있어서는 투자 프로그램의 선정만큼이나 투자금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투자금 출처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기도 해요. 네, 이사님, 네, 미국 투자이민의 첫 단계로 투자금을 송금한 후에 미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이민청원서, 이 투자이민 이민청원서의 양식 코드가 I526으로 되어 있어서 통상 I526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I526의 중요 승인 요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투자 프로그램이 이민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이고요. 네. 그런데 이게 과거, 특히 2010년 이전에는 이 문제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안정되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 프로그램의 문제로 I516이 거절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네, 네, 나머지 하나가 바로 투자자의 투자금이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금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으면 I516이 거절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난번 영상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예,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I516 거절률이 38%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미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이 거절된 케이스 숫자는 346개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투자 프로그램의 문제로 거절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 거절된 346 케이스는 모두 자금 출처에 문제가 되어서 거절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I-516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 접수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을 텐데요. 네, 안타깝게도 우선 조건부 영주권 취득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네, 네, 일반적으로 투자금은 돌려받게 됩니다만 리저널 센터 행정 비용에 반하는 투자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변호사비나 이민청원서 접수비 등의 비용은 모두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비용에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아이고, 네, 그런데요, 돈도 돈이지만 I516 접수 후 1년 이상의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다가 거절이 돼서 조건부 영주권 취득에 실패를 하게 되면 아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어서 네, 자녀들의 교육 계획, 그 외에도 투자자분들이 계획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에 차질이 생겨서 시간적 손해도 큽니다. 네, 네, 또한 일부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녀 나이가 만 21세를 넘어가는 경우에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경우에 자녀 나이가 그 I516 접수 전에 만 21세 미만이면 부모님 중 한 분이 영주권을 받으실 때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런데 I516 접수 후에 자녀가 만 21세를 넘었는데 이 케이스가 거절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하더라도 진행 시점에 만 21세가 넘은 그 자녀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영주권을 취득하실 때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투자금의 출처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투자금 마련과 투자금 출처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투자금 마련에 앞서서 마련할 투자금의 출처를 간단하게나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저희 고객님 중 한 분께서 투자이민 상담을 받으시면서 투자금 출처에 대해서 저희와 사전 협의나 점검 없이 부동산을 매각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나는 이미 투자금이 준비되어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전문가가 이제 서류를 좀 들여다 보니까 투자금 출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가지고 계신 다른 자금들에 대해서 짚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출처가 훨씬 더 투명하게 입증되는 자금이 있으셔서 예, 예. 기존에 준비하셨던 부동산 매각 대금이 아닌 출처가 더 투명한 자금으로 진행하시도록 해서 IO16 승인을 무난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나마 네. 다행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과는 성공을 하였지만 고객님의 입장에서 보면 매각하지 않아도 될 부동산을 성급하게 매각하셔서 이제 적지 않은 손해를 보셨죠.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 마련 전에 투자금의 출처를 미리 짚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이게 이민회사 내에 투자금 출처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전문가가 없는 이민회사의 경우에는 투자금 출처의 사전 점검이 어렵습니다. 네. 간혹 이민회사 내에 전문가가 없더라도 외부의 미국 변호사한테 의뢰하니까 문제가 없다고들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IO16 승인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수임을 받은 외부의 미국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리고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IO16을 접수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네. 자금 출처가 미흡한 경우에도 이를 걸러내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이사님, 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IO16 거절률 38%, 거절된 346 케이스는 어떻게, 어디서, 왜 나왔겠습니까? 그 거절된 케이스들도 모두 다 미국 변호사들이 접수한 것들인데요. 따지고 보니 그렇겠네요. 네. 네, 물론 저희 이민가, 이민법인 대항에는 세 분의 미국 변호사님이 사내에 상주하고 계시고 네.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이민 자금 출처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투자이민 자금 마련 단계에서부터 자금 출처를 준비하고 미국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서 IO16 접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투자금 출처 서류 준비인데요. 네. 투자금 출처 서류는 자세하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다른 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 고객님 중 한 분께서 투자금 출처 서류를 준비하시는데 이분께서 다른 곳에서 상담받을 때는 서류를 간단하게 준비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왜 이민법인 대항은 자세한 서류까지 많이 요구하느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투자금 출처 서류를 100%로 준비해서 IO16 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7, 80%만 준비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실력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듣고 보니 그러기도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를 네. 모든 서류를 물론 조금만 준비해서 접수해도 IO16 승인을 받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고객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지만 IO16 승인이라는 게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 이민국의 이민관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민관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치랑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의 확실한 승인을 위해서는 저희의 일이 더 많아지더라도 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투자금 출처 서류를 최대한으로 준비해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덧붙여서 만약 7, 80%만 준비해서 접수했다가 추가 자료 요청을 받게 되면 IO16 승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바로 거절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럼 더 큰 피해를 보시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수긍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이 고객님도 저희 투자금 출처 전문가들의 컨설팅에 따라서 IO16 접수를 하셨고요. 네. 추가 자료 요청 없이 편안하게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듯이 네. 투자금의 자금 출처 서류는 최대한으로 준비하여
한 번에 IOU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업무의 주체는 이민회사 내의 변호사와 투자금 출처 담당자들이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민회사가 투자금 출처 서류 업무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모든 업무를 외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고객님의 IOU 거절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프로그램의 그 선정에만 좀 집중을 했고, 그 투자금 마련하고 이제 투자금 출처소를 확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이민법인 대항의 법무수석팀의 그 투자금 출처 전문가들의 업무량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제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네. 투자금 출처 업무.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네네. 또 이 일이 아무나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이게 전문가들의 손길이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펀드 인베스트먼트 솔리시터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신 미국 투자이민 최고 전문가이신 이제 차정 이사님께 미국 투자이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마지막 시간으로 투자금 마련과 투자금 출처 서류 준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정보,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